자, 2차 방정식에서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숙제 저번에 진도 나간 거에서 선생님 저 질문 주세요 하시는 거 있으면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도 돼요?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 안 풀었구나 말이지. 390. 안 했어요. 했어? 2차 방정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도를 선생님이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좀 남으면 복소수 질문 받아볼게. 392번. 예. 392번입니다. (392번)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는데 이 직사각형 안에 이렇게 x짜리 길이 있나봐. 폭이 x인 도로가 있나봐. 이렇게 도로가 있대요. 그래서 이거 전체 도로를 길을 제외한 땅의 넓이가 55 됐어?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전체에서요 이 길을 잘라내는 것도 물론 방법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괜찮니? 근데 그거 되게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여기를 내가 이렇게 합치면 하나의 직사각형 되는 거 인정? 여기 사각형들을 이렇게 합치는 거예요. 와. 그럼 생각해봐. 이게 총 길이가 얼마였어요? 20이었죠. 근데 이렇게 모으는 과정에서 얼마가 줄어들었겠어? 문제 봐야지. 얼마가 줄어들었겠지? 그렇지, x가 줄어들었겠지. 그래서 여기는 20 마이너스 x, 이게 되게 쉽지. 오케이. 괜찮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붙이는 과정에서 이게 총 8이 14구나. 14 마이너스 x. 근데 이 길이가 총 8이었, 이 길이가 총 8인데 맞아? 이렇게 붙여버리자 이거야. 이렇게 사각형들 딱딱딱 잘라가지고 딱만. 괜찮아? 그러면 총 8이었는데 x만큼이 쪼그라들겠죠. 그렇지? 그래서 옆에는 8 마이너스 x. 이거 곱하면 전체 넓이. 아, 계산은 안 해요. 계산 좀 언제 해요, 알겠죠? 단순 2차 방정식이니까. 질문자 이해 가셨어요? 자, 근데 만약에 그냥 풀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전체 넓이가 일단은 8 곱하기 14겠죠. 거기서 길을 잘라내셔도 되긴 해요. 길이 이만큼이 길인데 이거는 이 길이가 x지. 이 길이는 8이지. 그래서 8x. 그 다음에 이만큼을 잘라낼 건데 이 길이는 14지. 이 길이가 x지. 그래서 14x. 그 다음은 가운데 여기 내가 몇 번 뺐어? 2번 뺐잖아. 그치? 그래서 x제곱을 한 번은 빼줘야 되겠네. 넣어줘야겠네. 괜찮나요? 이렇게? 좀. 빼야 돼.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기는 하다. 근데 뭐가 좀 더 나아? 이게 쉽지. 요 도로 문제는 이렇게 푸시는 것도 팁으로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예. 또 질문. 괜찮아요? 계산도 해주시지. 뭐 이런 정도는 아닌 거죠. 알겠어. 또 시연이는 네. 내 표정을 딱 아는데 이게 지금 강 건너서 불구경을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이쪽 숙제가 좀 덜 되어 있지 않는가 시연 씨, 그지? 예지는 질문 없어요. 채령이는? 2차 못 풀었어. 그러면 양서원 씨는? 없어요. 2차 방정식을 했었다고요. 이 정도는 뭐 네. 나 양서원이야 뭐 이런 거죠 지금? 알겠습니다. 나 진도만 그럼 쭉 털고요. 몇 개가 안 남았어. 이게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유형이 총 10 얼마 안 남진 않았네요. 이건 금방금방 해결되는 파트들이니까 유형 선생님 그럼 11번부터 하면 되나요? 12번부터 하면 되나요? 유형 10 몇 번까지 써보네? 5번부터요. 9번이야? 네, 선생님 할 일이 많군요. 유형 9번입니다. 자, 415번이고요. 별표 살짝 치시고 교과서라고 치면 되네요. 교과서에 나오는 아닙니다. 자, 우리 여기 이 문제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들 좀 한번 읽어볼까? 뭐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중근 좋아요. 중근은 판별식이 얼마다를 풀면 돼요? 0이다. 됐어? 또 있어. 또 뭐 있을까? 너무 좋다. K값에 관계없다는 건 K에 관한 한등식 하고 쓰면 되겠지. 그지? 이 두 가지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순서가 문제인데, 순서가. K에 관한 한등식을
항등식을 먼저 해버리면 K1 항등식을 먼저 해버리면 K로 이렇게 내림차순하는 과정에서 2차가 있으니까 이렇게 내림차순에서 0이 될 거냐, 그치? 그럼 이런 순간 2차 방정식으로서의 성격은 어떻게 될까? 사라져버립니다. 됐어요? 그럼 중근이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중근이 해결이 안 됩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뭘 먼저 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나오면 되니까 중근이 나오면 되니까 판별식이 뭐다를 먼저 해결하는 거야? 0이다를 먼저 해결하시는 거야. 415번. 괜찮나요? 자,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식이 되게 상태가 좀 안 좋아요. 뭐가 안 좋아? 판별식을 쓰려면 x제곱의 개수 알아야 되고 x의 개수 알아야 되고 상수 알아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x가 두 군데 나뉘어 있죠. 그래서 문제에다 체크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x로 내림차순하는 게 일단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x로 내림차순하면 일단 x제곱이 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x랑 그 다음에 거기 뭐야 EX라는 플러스 EX라는 게 있는데 그럼 마이너스 2로 묶어주시면 k-1x가 돼요. 얘네 둘이 컸어. 괜찮아요? 그 다음에 남는 측정기들은 다 모아서 상수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k제곱도 있고요. 그 다음에 ak도 있고요. 네? 플러스 b도 있고요. 마이너스 1도 있고 이렇게 0 해야 이제 일단 2차 방정식 정리가 된 거야. 됐니? 근데 이게 무슨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중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쓸 건데 판별식은 짝수 판별식을 쓰자. 짝수 판별식을 쓰려면 여기 x의 개수 있죠? 얘를 반토막한 거를 뭐라고? b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b 제곱하면은 k-1을 뭐 하는 거야? 제곱한 거야. 됐어?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쓸 게 없죠. 그 다음에 C를 쓸 때 이게 다 C예요. 이게 다 C. 이게 다 C입니다. 상수. 알겠어? 그래서 C에다가는 K제곱 더하기 AK 더하기 B-1은 하고 이제 0이다 하는 거야.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자,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빼기 K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B 플러스 1 이게 0이다. 그래서 K제곱 K제곱 지워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직 좀 지저분해요. 됐니? 그래서 이제 뭘 쓰는 거야? 아까 안 쓰고 아껴둔 게 뭐야? K에 관한 항등식이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중근인데 K에 관한 뭐야? 중근인 거 처리하고 나면 판별식 0인 거 처리하고 나면 K에 관한 무슨 식 풀어라야? K에 관한 항등식으로 풀어라. 문자가 너무 많으니까. 됐어? 그럼 K에 관한 항등식이 되려면 K로 뭐 해야 돼? 내림차순해야 되겠지? K가 제일 높은 차수가 몇 차야? 1차가 제일 높은 차수네. 그죠? 그래서 묶어주시면 K로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 남는 애들은 또 다 찌끄러기끼리 모아놓을게요. 여기 마이너스 B도 찌끄러기고 더하기도 찌끄러기고는요. 괜찮아? 자, 항등식이라는 게 뭐야? 얘랑 식이 어떻다? 똑같다. 근데 여기는 K가 있는데 여기 K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 0. 요거 얼마는 0. 됐어요? 그 다음에 얘만 남네 그러면. 근데 얘가 남는데 얘가 0이니까 얘만 남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얼마? 0. 그래서 이거 0 하고 푸시면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B는 2가 나와서 A랑 B랑 더하면 0입니다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너무 빨라서 얘기해야 돼. 저 몇 번째 이상해요? 라고 물어보다 저게 뭐예요? 물어보도 괜찮아요. 됐습니까? 하나하나 짜주면 안 어려워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보면 좀 낯서니까 문제 푸실 때 뭐야 단계별로 하나씩 해결하는 연습을 하시면 난이도가 훨씬 좀 떨어질 거예요. 네, 넘어갑니다. 자, 유형 10번이고요. 유형 10번 하기 전에 우리가 근을 알면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위에서 했었죠. 몇 번에 있었냐면 그게 아마 네, 387번에 이런 걸 했었어요. 387, 386번에서 인수분해가 직접은 안 되니까 뭘 찾아서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했던 거 하실 거예요. 됐니? 지금 유형 10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유형 10번에 선생님은 그냥 417번으로 하겠습니다. 417번에 얘도 모양이 좀 안 예쁘네요. x제곱 그 다음에 1차항은 마이너스 2로 묶으면 y 마이너스 3 x 요거 x 1차로 묶었어요. 거기
EXY랑 그 다음에 플러스 6X 있지? 걔네들은 X 묶은 겁니다. 남는 건 다 이제 뭐야? 상수처럼 플러스 KY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5는 0 이렇게 방정식이 나온 거야.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원래 여기 K가 뭔지를 알면 우리 그 내림차순 인수분해 하듯이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여기가 K라서 이게 인수분해가 여기가 돼 안 돼? 안 돼서 내림차순 인수분해를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 봤던 387이나 6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방정식이라고 바라보시면 돼요. 괜찮니? 그러면 어떻게 해? 아 그럼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겠구나. 됐니?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그 근의 공식이라는 걸 보시면 돼요. 근의 공식이라는 게 짝수근의 공식 쓰시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뭐가 있다는 게 문제일까 그러면? 루트가 있다는 게 문제인 거야. 이 루트가 살아남아 있으면 루트가 있는 식이 되는 거지. 이 루트가 있는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리식이라고 부르죠. 그런 거는 1차식이라고 부른다 안 부른다? 부르지 않는다. 문제는 뭘 원해? 1차식의 곱이 되기를 원하거든. 됐니? 문제 읽으셔야 돼요. 문제가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으면 좋겠대. 됐니? 그럼 내가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를 해야 하는데 이 근의 루트가 살아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루트가 없어지려면 이 B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루트를 딱 하고 빠져나갈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완전 제곱식이 나온다는 건 B제곱 마이너스 AC가 무슨 근을 갖는다는 얘기를 돼?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도 되는 거지. 괜찮습니까? 아 그래서 나 이거 뭐 할 거야? 근의 공식 쓸 거야. 됐니? 근의 공식 써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 완전 제곱식 되기를 원할 거야. 이렇게 스토리에 해석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내용이 좀 짧진 않죠? 선생님 설명하는 게 좀 길었고. 그래서 가능하면 이해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해를 해야 오래가. 근데 만약에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억이 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은 시험 보기 전에 외워서 풀긴 풀 겁니다. 어떻게 푸냐면 그냥 간단해요. B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뭐야? 판별식이지. 그러니까 얘 판별식이지. 판별식이 중요한 판별식의 판별식이 얼마다? 0이다. 그러니까 판별식 몇 번? 판별식 한 판 만들고 그 한 판 안에 판별식을 한 번 더 만들어서 는 0이라고 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외워서 풀면 수학적 의미는 별로 없지. 나중에 우리가 정 안 될 때, 시험 보기 전날 이런 때 외우게 해줄 테니까 지금은 조금 이해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알겠지? 지금 진짜 한번 가볼게요. 스토리라인이 어느 정도 이해간 것 같으니까. 자, 다시 말합니다. 인수분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근을 찾아서 인수분해 할 거다. 됐어요? 그럼 근을 찾으면 근의 공식을 써야 되고 근의 공식은 A분의 짝수근의 공식 쓸게요. B 대신에는 마이너스 Y 플러스 3 쓰면 되겠지? Y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B 하면은 Y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하면 Y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쓸 거고 C는 뭐야? KY 제곱 마이너스 18Y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래서 이 근이 Y 마이너스 3의 풀마 루트 무식이에요. 근데 근이 이런 상태면 인수분해를 해도 루트가 살아남아 있겠지. 그 루트가 있으면 1차식이다 1차식이 아니라 1차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 루트 안에 있는 애가 뭐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할 거다? 완전 제곱식이 돼서 루트를 빠져나가길 기대할 거다. 됐니?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무슨 근을 갖는다는 뜻이다? 이 안에 있는 게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로구나. 됐니? 중근을 갖는다니까 판별식, 이 안에 있는 것을 판별식을 썼을 때 그게 얼마다? 0이다로 마무리하자. 이 얘기인 거야. 자, 그럼 좀 정리는 해야겠죠? 이거 좀 예쁘게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 빼기 ky 제곱 플러스 18y 빼기 5 이게 어디 있는 거야? 루트 안에 계신 분인 거야. 됐니? 그러면 얘는 루트 안에 정리하려면 1 마이너스 k에 y 제곱 얘랑 얘랑 넣으니까 플러스 12y 마이너스 5랑 9랑 정리하니까 플러스 4 근데 얘가 무슨 식이 돼야? 루트 안에 완전 제곱식이 돼줘야 루트를 빠져나가면서 1차식이 될 수 있다.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건 얘가 무슨 근을 갖는다는 뜻도 된다. 중근을 갖는다는 뜻도 된다. 됐니?
완전 제곱식이 무슨 근이니까 중근이니까. 그럼 중근을 간다는 얘기는 이 i의 판별식을 썼을 때 그게 얼마다? 0이다를 풀는 얘기겠지. 짝수 판별식 쓸 거고요. 그러면 b 대신에는 6을 쓸 거고요. 그래서 b 제곱 하면 6의 제곱 마이너스 a는 1 마이너스 k, c는 4. 그게 얼마다? 0이다. 넘기고 넘기면 1 마이너스 k 곱하기 4는 아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곱하기 4는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플러스. 그다음에 4로 약분해 주면 9. 그래서 1 마이너스 k는 9. 그럼 k는 마이너스 8. 하고 나면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자체는 막 어렵지는 않은데 아이디어 도출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거다. 그니 가능하면 선생님 설명드린 걸 좀 이해해보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만약에 좀 힘들면 외워서 풀 수 있는 방법도 충분하고 수학적으로 엄청 중요한 아이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니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풀 거냐면 자, 이게 뭐야? 루트 안에 있는 얘가 판별식이라고 했죠. 저번 시간에 판별식. 그래서 판별식에 이게 판별식이잖아, 그치? 판별식이 얼마다? 0이라고 풀 거예요. 나중에 외우기용으로는 되게 푸는데 외우는 게 수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유의미한 건 아니라서 우리 이번 3월까지는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고 알겠어? 질문도 좀 해보고 대신에 4월 시험 봐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 하면 좀 외우는 방향으로 가다가 잡아드릴게요. 알겠죠? 무슨 문제 알겠죠? 괜찮아요? 네. 네, 넘어갈게요. 자, 유형 11번입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별표.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고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됐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근의 합을 알 수 있어요. 두 근의 합은 알파랑 베타랑 더하는 건데 됐어? 이거를 방정식을 안 풀고도 알 수 있더라. 됐니? 어떻게? 얘는 마이너스 a분의 c b로 알아낼 거야. 됐니? 근데 외우실 때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위치로 외우세요. a분의 b 이렇게 위치로. 괜찮아? 그래야지 내가 좀 이따가 3차 방정식 근각계수하기도 오늘 한 번에 할 거예요. 증명은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외우기용으로 그냥 한 번 더 써드릴 거야. 됐니? 2차 방정식 근각계수와의 관계나 3차 방정식 근각계수와의 관계나 구조가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외울 때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한 번에. 자, 그 다음 이제 두 근의 곱은 알파랑 베타랑 곱한 건데 괜찮아? 그거는 위치로 외우랬죠? a분의 b 나왔으니까 다음은 a분의 c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분의 c 증명이 돼요? 증명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보고 저거 맞네 하고 납득 정도만 합시다. 자,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는데 선생님이 방정식 풀이의 편의를 위해서 x의 개수인 a를 x제곱의 개수인 a를 다 나눠버릴게요. a로 다 나누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는 0이라 내가 나오는데 a로 나눴지만 얘랑 방정식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얘랑 어떤 놈? 똑같은 놈. 자, 그 다음은 얘 근이 x는 알파랑 x는 베타라는 근이 있대잖아. 그치? 그럼 알파랑 베타라는 근이 있으려면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해야 돼? x 마이너스 알파 맞아?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되겠지? 근데 얘도 근이 알파 베타이고 얘도 근이 알파 베타이니까 얘네들도 어떤 놈? 같은 놈. 인정? 자, 그럼 전개를 해볼게요. 이거 전개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그럼 얘랑 어떤 놈? 같은 놈이면 얘랑도 같은 놈. 오케이? 끝.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는 a분의 b지.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겁니다. 뭐 증명을 막 하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니까 납득하셨으면 잘 외워서 쓰시면 돼요. 알겠죠? 믿음을 갖고 쓰시는 거랑 그 다음에 에이 그냥 여기 쓰요 이러고 해서 외우는 거랑 좀 달라. 알겠지?
그다음에 이 알파 베타랑 얘랑 도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알파 베타 곱한 것은 a분의 c 하고 나오고. 괜찮아? 네. 자, 근데 선생님이 이 위치로 외우실 때는 위치로 외워봤어요. 이걸 왜 위치로 외우라고 하냐면 3차 방정식 근각의수와의 관계도 그냥 세트로 외우는 얘기예요. 한 번에. 오케이? 어차피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할 테니까 외우실 때 한 번에 외워서 가시는 게 편할 거다. 그래서 여기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 됩니다. 됐어요? 근데 3차 방정식은 저기 합이랑 세 근의 합, 세 근의 곱까지는 괜찮은데 그 가운데 두 개씩 곱해서 더하는 게 좀 애매해서 선생님은 외우라고 할 때 이렇게 외울게요. 첫 번째는 한 개씩 합한 거라고 외우라고 해요. 한 개씩이란 거 뭐냐면 알파 한 개, 베타 한 개, 감마 한 개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래서 한 개씩 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라는 거지. 자, 이걸 내가 세트로 외울 거라고 했잖아. 그지? 그 우리 센스가 넘치는 수화가 얘는 뭘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근각의 수학 있으시면? 잘 안 들렸어. 미안해. X 플러스 아! 요거랑 세트로 외우라고. 요렇게. 얘도 a분의 b. 여기 두 개 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얘도 그렇게 외워. 세트로. 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 이제 감 찾아봤어? 그럼 이제 외울 때는 두 개씩이라고 외우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얘가 좀 애매해가지고. 두 개씩이라는 건 알파, 베타, 감마 중에서 두 개씩 곱해서 넣으라는 거야. 그럼 두 개씩 곱하면 알파랑 베타랑 곱한 게 있겠지? 그다음 베타랑 감마랑 곱한 게 있겠죠? 감마랑 알파랑 곱한 게 있을 거야. 맞니? 자, 이거는 도형이. 이건 뭘까요? 혹시? 그냥 센스 틀려도 괜찮으니까 편하게. A 분의 C. 아우 잘하셨어요. 이제 a분의 b 했으니까 다음은 a분의 c로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라는 거야. 그래서 a분의 c. 참고로 처음에 마이너스로 스타트해요. 다음 플러스, 그럼 다음 마이너스. 마플 왔다 갔다. 알겠어? 자, 그럼 마지막은 이제 몇 개씩 있어요? 세 개씩이겠지. 세 개씩은 알파, 베타, 감마를 다 곱하면 되겠네. 그치? 요거는 시원이가 마이너스 D. 네, 순서대로 a분의 b 한 개씩, a분의 c 두 개씩. 그럼 마지막은 a분의 d 세트로 같이 외우고 알겠지? 그러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5차든 6차든 하려면 다 하실 수가 있다. 알겠어요? 괜찮나요? 네, 이렇게 한 번에 외우자. 네. 됐어요? 근데 이거 3차는 증명은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해드릴게요. 지금은 일단은 넘어가는 거. 참고로 야 이거 한 개씩, 두 개씩 이거 어디 들었지? 아니라고? 아니 이거 해줘가지고 이거 전개식. 네. 유라이 됐어요? 증명 이거 가지고 해드릴 거예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바로 다음은 아니고 여러 가지 방식 할 때.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했던 게 계속 활용이 되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선생님 수업 들으시면 외우는 게 확 줄어들 겁니다. 괜히. 자, 넘어가서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423번 보겠습니다. 423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랍니다. 이게 두 근이 나오는 경우에 인수분해 되는 문제는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뭐야? 근과 계수와 이렇게 써라 이거야.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이거 외우실 때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두 근의 합을 외우세요, 알겠죠? 그럼 두 근이 알파랑 베타가 있으니까 이걸 더한 걸 써야지 이렇게 가야 돼요. 왜냐면 맨날 근이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두 근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알파, 베타, 베타가 두 근일 수도 있고 뭐 그때 다르기 때문에 외우실 때는 그냥 합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대로 뭐야? 여기 암호 변경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면 얼마가 돼요? 2가 되겠지. 이게 눈으로 보면서 하셔야 빨리빨리 돼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알파나 베타나 곱한 걸 얘기하는데 그거는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돼요. 1분의 5 그래서 얼마? 5. 자, 문제님이 뭘 물어보셨냐면 거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라는 데가 그냥 확 들어오네요. 그죠? 얘는 곱셈공식 변형하셔서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배 얘랑 더한 거 곱하는 거
얘랑 더한 거 세워놓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니까 여기다 넣으면 8 빼기 3배 2 곱하기 5 30 그래서 마이너스 22 왜? 너 잘못했니? 플러스 2도 있어요. 어? 뒤에 플러스 2도 붙어 있어요.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 플러스 2. 그거는 좀 이따 넣어서 예. 네, 네. 고마워. 실수할까봐 소리가 알려줘. Thank you, Soul. 자, 뇌정지가 없겠네. 자, 그래서 문제가 준 식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에 더하기 1을 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2였죠? 그래서 더하기 하면 얼마? 마이너스 20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는 전개하시면은 알파 베타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니까 알파 베타는 얼마야? 5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야? 2 빼기 더하기 1 하면은 4가 되겠습니다. 답은 얼마? 마이너스 5 하고 나오면 뭐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 너무 빠르면 얘기해 주시고요. 됐어요? 네. 넘어가서 유형 12번입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라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자,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그 방정식에 근이 주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가. 방정식에서 근이 줬어. 근을 줬어요. 됐니? 대표적으로는 뭐 근이 뭐 1이에요, 2예요, 뭐 3이에요 이렇게 숫자로 주는 경우 있지. 그런 경우는 대부분 뭐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근이 나오면 방정식에 대입하세요. 괜찮니? 오케이. 근데 이게 근이 숫자가 아니고 아까처럼 알파나 베타 이렇게 좀 문자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는 대입하는 거 아니면 뭐야? 근과 그렇지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시라.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됐어요. 그리고 요 유형은 두 개를 다 해야 돼. 왜 이 두 개를 다 해야 되냐면 문제를 보면서 얘기할게요. 문제는 428번.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랑 베타랍니다. 됐어요? 그럼 일단은 할 건 할까요? 첫 번째, 두분의 합은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것일 때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3이 되겠죠. 두 번째, 두분의 곱은 알파 베타인데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야? 1이 되겠죠. 근데 문제를 갖다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분의 알파를 더하래. 아무런 통분해서 계산을 하면 돼. 할 수는 있어. 근데 너무 지저분하겠죠, 차수가. 이 3개짜리 곱을 하다 보니 전개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파나 베타에 관한 차수가 큰 애들이 나오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입을 활용해서 푸는 방법이에요. 대입이라는 게 뭐 별건 아니고요. 이 방정식이 그냥 알파니까 여기다 알파를 쏙하고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이 나온다. 그럼 내가 알파 제곱 대신에 뭘 넣어도 돼? 3알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수정 이렇게 가져올 수 있어야지. 여기 알파 제곱 대신에 3알파 마이너스 1을 넣으시면 마이너스 3알파랑 2알파랑 집어서 알파만 남고요. 1이랑 마이너스 1 집으니까 진짜 알파만 남죠. 다 알파 보내야 돼. 됐어? 근데 얘들아, 알파랑 베타랑 구조가 어때? 식의 구조가? 동일하지 않니? 그치? 굳이 베타를 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보여드릴게요. 구조가 같으면 두 번 계산하시면 말아봐. 베타도 근이니까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이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미래가 3이네요. 됐어? 그럼 베타 제곱은 3베타 플러스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2차가 몇 차로 줄어들어? 1차로 줄어들지.
아 이러면 차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거 대입하시면은 3베타 마이너스 1 그러면 3베타랑 2베타랑 지우고 나면 베타만 남는 거예요.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지우면 0이. 괜찮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계산하다 이게 이렇게 심플하게 심플 정리해야 되지. 그럼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건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고 됐어요?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진도 나오도록 할게요. 아직 안 왔어? 안 왔다. 아니, 되는 거 같아. 동아리 아직도 전화량 문자 보냈는데 10시까지인데 아직도 뭐 하냐고? 동아리 모집하냐고. 이마가 왜 그래요? 자 여기 네. 사춘기라 여드름이 남아있는 거야. 어. 참. 아, 야 너. 이거 뭐야? 아니 아까 쌤 봤는데 이마에 빨개셔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뭐. 한국교육으로 1대 50으로 싸우다가 근데 여기 물론 50. 근데 50. 저희 진짜 안 소리 저거. 네, 근데 여기 형들 뭐예요? 수업 아직도 싸우다니까. 형들 수업 하시나요? 수업은 잘 듣는데 숙제가 좀 아쉽다. 아니 많이 아쉽진 않아. 그때처럼 많이 아쉽진 않은데 그래도 막 제시하는 본다고 300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영어. 네. 그러니까 500개 아, 맞아. 500개, 500개 미친 거예요. 하루에 500개 먹어야 돼. 거의 뭐 내 수학 밀린 수준이네. 아니 수학까지 아니에요. 죽고 싶다고? 아니요. 도영아 너는 코로나 처음 걸렸어. 아우 야 많이 아프나 보다 병원 가냐고. 그지? 아, 코로나 걸린 거 같아. 다들 코로나 한 번씩은 다 걸렸니? 저안 네. 걸렸어요. 나 신기하게 난 한 번도 안 걸렸어. 와. 너는 걸려봤어? 저요? 전 미국 코로나 걸렸다니까요. 미국 그 여행 가는데 증상 있어가지고 이 시국에 미국 여행 갔어. 겨울방학 때 시작해가지고 왔는데 미국 코로나 확실히 세더라고요. 아 그래? 네. 물 건너온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자 가볼게요. 유형 10 2번은 했고 유형 13번 가면 되겠네요. 유형 13번은요 쭉 내려가서요 434번 보겠습니다. 434번. 13번 안 해요? 네? 아, 하는구나. 네. 자, 434번 보니까 자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는 0에 두 근이 있는데 야 체크 차가 얼마래요? 1이래요. 체크. 이러면 굳이 두 근을 알파, 베타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하나는 모르니까 알파가 치자 이거야. 됐니? 그럼 차가 1이라는 건 간격이 얼마 난다는 거야? 한 칸 난다는 얘기지.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알파 더하기 1도 괜찮고 알파 빼기 1도 괜찮고 선생님은 더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야? 두 근에 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로 외우지 말라는 거야. 지금은 알파랑 알파 플러스 1이지. 이거 두 분의 합이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그건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마이너스 3. 그래서 알파는 얼마?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이제 두 분의 곱은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인데 그게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A. 근데 알파가 얼마니까?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래서 A는 얼마? 2. 이렇게 끝난 아주 간단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오케이? 넘어갔어. 유형 14번이고요. 이건 어떤 거지? 넘어가서 예, 439번으로 해볼게요. 439번. 439번. 선생님 오늘 진도 좀 많이 나갈 거라서 그 주말에는 질문을 좀 받아들이는 시간을 좀 길게 해달라고 할게. 알겠지? 또 질문을 또 한동안 질문 못하면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그때는 좀 질문 많이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숙제가 좀 자꾸 이게 보니까 좀 아쉽게 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이번 주 수질 관리와 토요일 GTN까지 포함을 해서 교재가 마무리가 다 안 되신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게 다음 주 수업부터는 이제 뭐야 선생님이 좀 보강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부가 언제 해? 일단은 첫 번째 선생님 생각하고 있는 보강은 수요일 동백 같은 경우 동백, 청덕, 초당은 다 수요일 날 일찍 끝나 학교가 그지? 이번 주 수요일이요? 다음 주 수요일. 왜요? 이번 주 수요일은 이미 어제. 네. 아 오늘 네, 왜요? 끝나요? 일찍 끝난다 학교. 아 그리고 그죠. 동백고는 월수금 일찍 끝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진짜요? 아니 나 백형고 저희 이름이 월수금 백형고 너네. 전 말도 없던데 그런 말이? 저희가 5교시라고 그런 거 말 안 해주고 그래? 그쵸? 근데 몇 시? 아니 근데 수업 끝나면 5시잖아. 아니 5시에 4시 뭐 3시 50분 된다며. 근데 그게 네. 빨리 끝나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원래 그거 빨리 원래 그 시간 끝나는 거 월수고 그거 네 원래 5교시 아니에요 원래 6교시 아니에요 아 아니 바뀌었대 7교시 아닌 날을 말하는 거 그럼 월수는 원래 7교시 아닌 날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래서 그 동백은 또 수요일이랑 그지? 수요일은 뭐 언제 빨리 끝나지? 너 저번에 보니까 월요일인가 빨리 끝났는데. 그지? 월수금 너네도 월수금이야? 다 월수금 아니에요? 다 월수금이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찍 좀 와서 숙제를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청덕이랑 초당을 제외하면 학교가 바로 요 지천이기 때문에 끝나고 초당과 와서 풀고 집으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해보란 뜻이야. 안 해오면 나랑 일주일 내내 만나는 수가 있어요. 알겠죠? 성은 저 어색한 미소 뭐죠? 양성은? 그건 좀 이런 표정인데? 아니 저희 일주일에 항상 만났었는데요. 아 그러네 맞네. 그때가 좋았는데 그지? 네,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숙제가 들기만 하 그지? 해도 줄지 않는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맞나요? 숙제를 마르지 않는 샘물이에요 선생님 숙제를 계속 했는데요 끝이 나지 않아요. 근데 얘들아 전에도 말했지만 숙제가 많다고 멈춰버리면 안 돼. 알겠지? 다 못하더라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셔야 뭔가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네 그리고 부득이하게도 수학 상이나 수학 원도 마찬가지예요. 2학년들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인데 이 수학 상이랑 수학 원이 진도가 많은 편입니다. 양이 많은 편이라서 그때 또 시험은 우리가 4월에 봐야 되잖아. 그치?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다고 4월까지 진도를 계속 나가면은 시험을 볼 수가 없어. 이게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 힘을 내도록 하자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대신에 이제 숙제하실 때 정말 이건 정말 조사모사 같은 거지만 터프는 좀 너무 힘들다면 터프는 좀 빼고라도 좀 빨리 해결을 좀 먼저 해. 알겠지? 그 다음에 터프만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풀면 되잖아. 자, 계속할게. 자, 유형 아까 439번 한다고 했어요. 439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a는 0에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랍니다. 그러면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먼저 쓰고 시작을 하자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2. 여기 1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a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때 방정식 x제곱 더하기 쓱 잘라줄게요.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bx 플러스 4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가 근이래. 근데 우리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알잖아. 그지?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까 얼마였어요? 2였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a라고 했으니까 2랑 a가 두 근이다. 이렇게 바로 가면 될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뭐야? 두 분의 합을 하시면 여기는 2랑 a가 두 분이니까 2랑 a랑 더한 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얼마? b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의 곱은 2랑 a랑 곱한 건데 그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4가 되겠군요. 그래서 a는 얼마? 2 그리고 b는 얼마? 4 하고 나오면 하고 쓰고 그냥 끝나는 정말 2차 방정식이 약간 날로 먹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요. 알겠지? 넘어갔어. 유형 15번. 네 거의 2차 방정식 끝나면 집에 가요 2차 방정식 끝나면 집에 가냐고? 네 오늘 진도 거기까지예요 네, 오늘은 2차 방정식까지만 끝낼 겁니다. 오늘은 딱 2차 방정식 끝까지 끝내보고
활용 같은 건 그냥 숙제로 드릴 거예요. 아마. 아싸. 활용 그냥 숙제로 드리는 그게 아싸 유입의 포인트인데 이거 하나잖아요. 그건 빼줄 거예요. 이래야지 아싸 아닌가요? 안솔 씨는 학교 가면 별명이 뭐예요? 저요? 네. 뭐였더라? 너도 별명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 아, 저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은 수준이야. 되게 치욕적인 별명들이 많죠. 어? 그냥 재미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름을 보면 그지? 치욕적인 건 뭐야? 하나만 말해줄 거야. 근데 너무 치욕적이어서 말을 못하겠어? 여기서 말하는데. 아 그럼 아니 알았어. 뭔지 그 순간 화들짝 하고 놀랐어 나도 지금. 뭔지 느낌이 살짝 올라와요. 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연이는 없어요. 없어요? 좋겠다. 뻥치지 마.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양서은은 저도 딱히. 양서류 이런 거 없었어? 그런 거 나오면 놀려요. 그러니까 양서로 시작한 거 나오면 몰려? 네. 저는 소리만 나오면 놀리거든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솔 혹은 이제 소리 음의 소리. 이런 거? 표정 애들이 피식피식 웃는데. 야 그래도 치욕적이지는 않지. 그죠, 그거는 괜찮죠. 야 선생님이 되게 무난한 이름으로 살아본 결과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좀 이렇게 조금 특별한 이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어. 특별한 좀 특이한 이름 좋은 거. 진짜. 근데 우리 반은 그래 소리도 좀 특이한 이름이긴 하잖아. 그치? 네. 근데 시원이도 막 되게 무난한 이름은 아닌데 약간 선생님 이름처럼 약간 이게 뭐랄까 밍숭맹숭한 느낌? 재미가 조금 결여된 이름. 재미가 막 꽉 차오르던 이름들 있잖아. 우리 반은 별로 없는. 도영이는 성 때문에 그지? 너도 별명이 좀 있었겠다. 그지? 조용히. 응? 네? 뭐? 그러니까 도영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이제 성이랑 합체가 되면 이제 뭐 복숭아라든가 뭐 이런 거 많았을 피치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고. 피치 뭐 이런 거. 예진아 너는 별명 없어 학교 가면? 이제 없다는 애들 보면 다 조사해봐야 돼. 나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빨리 갈게요. 넘어가서 유형 18이 미안해. 18번이 아니죠? 16번이 아니죠? 미안해. 15번이 누가 나왔는데 인지가 부조화되어 버렸네요. 자, 유형 15번이고요. 443번으로 할게요. 443번. 아니다. 445번으로 하자. 자,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을 푸는데 송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체크. 자, 송이라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다는데 이걸 잘못 봤다는 건 얘들아 상수항은 수학에서는 이런 상수항은 잘 봤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문제를 못 풀거든요. 됐어? 그러면 네. 네네. 그러면 A랑 C를 제대로 봤다는 얘기인 거지. 맞습니까? 그럼 A랑 C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근의 뭐예요? 곱이죠. 그래서 잠깐만 눈치 좀 읽고 할게요 선생님이. 그래서 두 근을 뭐로 계산했다? 2 플러스 3i랑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i로 계산을 했는데 됐어? 근데 얘는 B는 잘못 봤기 때문에 합은 잘못된 게 나올 거예요. 됐니? 근데 곱은 제대로 된 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두 근의 곱을 계산해 보면 2 플러스 3i랑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3i랑 곱한 건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분의 뭐가 되는 거야? c가 되는 거야. 자, 편의곱 수소곱이니까 이거 좀 빨리 계산하는 게 뭐였어요? 실수 부분 제곱하세요. 됐니? 허수 부분 제곱해서 더하세요. 됐니? 실수 제곱, 허수 제곱해서 더하세요. 이러면 제일 빨리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얼마야 이게? 4 더하기 9에서 14. 결론. c는 13a까지 일단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냐면 네, 수지는 뭘 잘못 봤어요? 수지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 말은 뭐를 잘 봤다는 거야? x의 개수는 잘 봤다는 얘기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랑 1차항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야? 두 근의 합을 알 수 있겠지. 합을 활용하는 문제인 거야. 얘는 합은 제대로 했을 거야. 됐니? 근데 그래서 근이 나오는 거야.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그래서 두 근의 합을 계산하시면 1 플러스 i와 1 마이너스 i를 더하는 건데 그건 근각의 수와의 관계에 의하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군요.
그래서 b는 얼마야?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 원래 근을 찾아주세요. 자, 요 방정식 슝 땡겨와서 얘는 이제 ax의 제곱, 그 다음에 b 대신에는 뭘 집어넣을 거냐면 b 대신에는 마이너스 2ax를 집어넣을 거예요. 됐니? 왜냐면 b가 마이너스 2a. 그 다음에 c 대신에는 뭘 집어넣으면 돼? 플러스 13a를 집어넣으시면 돼. 그래서 이퀄 0 하고 식이 완성되는 거야. a가 좀 거슬리지만 a가 공통이기 때문에 약분시켜 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3은 0인데 아이고야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당황하지 말고 여기 두근이 뭐라고 했으니까 원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합은 얼마? 2. 두근의 곱은 13. 문제가 물어본 건 알파 세제곱이야 제곱이야? 아 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물어보셨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의 전체 제곱에다가 빼기 2알파 베타 해주시면 4에다가 마이너스 26을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2가 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터프 치고 되게 괜찮으니까 한번 잘 풀어봤으면 좋겠고요. 넘어가서 유형 16번입니다. 네, 44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7번에 자 식이 없어요. fx는 그냥 0이래요. 이 방정식의 두분이 알파랑 베타래요. 됐니? 자, 이거는 식을 찾아서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아까 근이 나오면 뭐 하라고 했죠? 만들어. 대입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f 알파가 0인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야. 또 f 베타가 0인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fx라는 애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f 안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고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야. 괜찮니? 그럼 이때 누구의 두근? f 2x-1은 0의 근이라고 되는데 여러분들 이 방정식의 근은 여기 이 x값이 근인 겁니다. 요거 명확하게 구분할게요. 알겠죠? 여기서 x 찾아라. 이 식의 x가 근인 거야. 됐니? 그러면 얘랑 얘랑은 생긴 게 어때? 다르지? 다르잖아. 네. 그러니까 이 x랑 이 x는 같은 x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파가 아니란 얘기야. 심플하게 말하자면 베타도 아니란 얘기야. 됐어? 그럼 어떻게 푸냐? 아까 왜 여기 써있잖아. 이 f 안에 뭐가 들어가면 알파가 들어가면 0 되는 거야. 우리가 하는 거. 그치? 그러면 여기 f 안에 누가 있어요? 2x-1 있으시지? 이게 뭐가 되면 0이 되는 거야? 2x-1 알파가 되면 0. 괜찮아요? 다시 그냥 있는 대로 보시면 돼요. f 안에 알파가 들어가면 0이다. 팩트 지금. 맞아? 그럼 얘는 f 2x-인데 이게 0이 되고 싶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2x-1이 뭐가 되면? 알파가 되면 0이 된다. 됐어요? 응. 요 관리만 아시면 되게 생각보다 간단하게 풀려서 되니? 자, 근데 근이라는 건 무슨 값이라고 써요? x값이라고 했지? 그럼 요것도 지금 x는 아니네. 그치? 그래서 식을 x는으로 만들면 x는 넘어가면 알파 더하기 1이고요. 2로 나누시면 2분의 알파 더하기 1로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야, 그럼 당연히 이 안에 뭐가 들어가고?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x-1이 뭐가 될 때도 베타가 될 때도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럼 구조 같은 거 한 번에 갈까? 그럼 x는 2분의 베타 플러스 1이라고 쓰실 수 있겠네. 자, 근데 이 두 근에 뭘 구하래? 그럼 두 근은 이제 얘네 두 개 된 거예요. 얘네들을 뭐 하면 돼? 곱하고 구하세요 가 된 거죠. 그럼 곱하면 슝 4분의 라고 쓰시면 돼요.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하시면 알파 베타가 일단 나오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고요. 더하기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미리 줬나봐요. 이거 얼마래요? 이게 6이래고요. 이건 얼마랍니까? 1이랍니다. 또 더하기 1. 그러면은 4분의 8이니까 얼마? 하고 쓰신다. 됐어요? 네, 넘어가서 이제 혈례근입니다. 타이밍상 유형이 한 개나 두 개는 남겠네.
한두 개는 가는 거네. 좋겠다. 숙제가 조금 줄어드네 조금. 조삼모사야. 어차피 다 해야 돼.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 기간이라서 이제 선생님이랑 수업 끝나고 남아서 막 질문하고 가고 이런 시간도 좀 잡아드릴 테니까 이제 시험 대비 기간이니까 여러분들 좀 공부를 하는 분위기로 좀 전환을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리고 숙제가 안 돼 있으면 그냥 그날 질문하고 가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자고. 알겠지? 왜냐면 이게 쌓여 있으면 너네들 마음 불편하잖아. 그리고 이게 숙제가 엄청 많이 쌓이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경지에 이르러? 아무렇지도 않은 경지에 이르죠. 에이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런 경지에 이르는데 그러면 진짜 망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그 전에 요번 주 수질 관리 이후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남아서 우리 같이 문제 풀고 가자 이런 시간들을 잡아드릴 테니까 그냥 뭐 즐겁게 밤놀이 한다는 생각으로 숙제를 하고 갑시다. 알겠죠? 나도 가서 남아서 같이 받아줄 테니까. 알겠지? 열심히. 네. 헐. 신고하지 말아줘요. 그래서 자꾸 이런 게 있으면 보통 와서 2학년들이 주로 대상이 돼. 1학년들은 아주 꼬꼬마들이어서. 너네들은 웬만하면 일찍 부를 거야. 일찍. 그 월수금이 일찍 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1학년들은 웬만하면 일찍이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질문을 하고 싶은 학구열이 막 불타오르는 학생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책이 소리처럼 좀 잘 안 돼 있다던가 이러면 나 그렇게 많이 안 되진 않았는데 그지? 아니야? 소리 같으면 이제 나쁘는 거야. 알겠죠? 오늘 신고하겠죠? 구해주세요. 학원에 지금 몇 시 넘어서 닫혀있어. 자, 네, 편례근입니다. 필기. 여기까지 끝나겠다, 시간. 이 편례근이라면은 사실은 선생님은 근해 공식에서 시작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해 공식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a랑 b랑 c가 모두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수가 모두 유리수라는 거 알겠니? 근데 이때 한 근이 a 플러스 b 루트 m이라고 이렇게 무리수근이 하나가 나왔네? 됐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a랑 b랑 c랑 다 유리수니까 얘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야. 그럼 무리수는 어디서 나와야 돼? 여기서 나와야 되겠지? 근데 그 무리수 앞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무슨 근인 거야? 플러스일 때 근인 거네? 맞나? 그럼 얘랑 짝꿍 근으로 누가 또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켤레근의 관계를 갖는다는 얘기. 됐어? 근데 이제 켤레근은 막 풀면 안 되고 조건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물론 대부분 조건은 맞는데 그래도 확인하는 습관은 들이자. 여기까지 되십니까? 자 그럼 두 번째 A랑 B랑 C가 모두 이번에는 실수라는 조건의 하에 됐어? 한 근이 A 플러스 BI라는 허근이 나오셨어요. 괜찮니? A, B, C가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실수, 이것도 실수. 맞아? 그러면 허수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데 루트 안에 음수는 어디서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밖에 들어갔을 리가 없겠지. 근데 그 하필 앞에 뭐가 있어요? 플러스 있고 마이너스 있는 거 보여? 그러니까 얘는 A 플러스일 때 그린 거야. 괜찮니? 그럼 또 다른 한 근은 얘랑 짝꿍으로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풀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지? 하나가 A 플러스 BI면 또 다른 A 마이너스 BI로 근이 있어요. 편례로 존재하게 되어 있다. 이게 무슨 근인가요? 편례. 여기 괜찮나요? 내용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451번입니다.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에 한 근이 1 플러스 2i래. 거기 실수 a에다 땡그라미 됐어요? 그럼 여기 모든 개수가 실수인 거지. 근데 무슨 근이야? 허근이지. 그럼 얘랑 편례근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2i가 한 근이 더 있어야 돼요. 되니? 근이 두 개가 있으니까 대입을 해도 물론 되겠지만 선생님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쓸 거야. 그래서 두 근을 더하면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를 더하는데 그거는 근과 개수와의 관계로 해서 얼마? 마이너스 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자, 그다음에 이제 두분의 곱은 1 플러스 2i와 1 마이너스 2i를 곱하면 되는데 그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b. 근데 이거 켤레근은 어떻게 나가겠어요? 실수 부분 제곱하고 허수 부분 제곱하면 4지. 더하시면 얼마? 5하고 잽싸고 빠르게 계산하는 연습. 여기까지 됐습니까? 괜찮아요? 라스트 원 458번. 네. 아까랑 똑같은 문제 아니야 이거? 조금 넘어갈게요. 조금 넘어가서 그러면 네, 461번. 461번.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0.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건 근각계수와의 관계에서 준비를 하자는 얘기고 두 근에 각각 k를 더한 값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항의 계수가 1인 2차. 아우 말 너무 길다. 일단 정리하자. 일단 두 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거야. 두 근은 모르니까. 됐어? 그래서 그 두 근을 합한 것은 2고요. 곱한 것은 3이다.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근데 이 두 근에 얼마씩 더한 것을 k씩 더한 것을 새로운 두 근으로 하는. 됐어요? 2차 항의 개수는 얼마인? 1인 방정식을 찾아봐야 되니? 그럼 뭔가 부족한 게 많죠? 그 부족한 건 그냥 이렇게 쓸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푸는 걸 좋아해요. 미리 모르는 거 그냥 문자. 됐어?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또 근각계수와 연결 하시면 되겠죠? 두 분의 합으로. 아이고, 야, 미안. 이게 식이 있구나. 1차항이 없는 식이 2차 방정식을 만들면 1차항이 없는 식이 된다. 네, 일단 요거까지 해요. 1차항이 없는 식이라는 건 a가 얼마라는 거지? a가 0이라는 얘기지. 1차항이 없으니까. 그래서 두 근의 합을 하시면 알파 더하기 k, 베타 더하기 k 그게 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k가 0이라는 얘기야. 근데 아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였어요? 2였죠? 2를 넣으면 k는 얼마? 마이너스 1인 것 같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네요. x제곱 마이너스 3x 이게 페이지가 계속 변하니까 하나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음 거 읽어서 다음 마무리하시고 됐니? k 찾았으니까 다음 넘어간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는 0에 두 근은 또 이번에도 알파랑 베타래. 얘랑 쟤랑 좀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치? 다른 알파 베타예요 사실은. 선생님이 모르고 그냥 써버렸어요. 자, 두 분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3. 곱은 알파 베타인데 그거는 k는 이제 얼마? 마이너스 1. 문제님이 뭐 물어보셨을까요?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3. 그래서 최종 요금은 마이너스 3 하고 끝나게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오늘 지도 여기까지 나가겠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바로 우르르 가지 말고 조금만 이따가 나눠봅시다. 알겠죠? 천천히 진행하시고 요건 GTF 때는 질문 좀 많이 하시고 되겠니?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 질문하는 시간 좀 매일 좀 많이 들어드릴 테니까 와서 한번 봅시다. 알겠죠? 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